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업수학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이제 1장은 어떤 것을 같이 공부해 볼 거냐면 이제 미분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부터 같이 한번 보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냐면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다음 그거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1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장에서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있는 1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배울 거긴 하겠지만 걔네들 방정식이 뭐냐면 차수를 뜻한다는 거예요. 차수. 그 차수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미분을 몇 번을 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분을 한 번 하면 1차가 되는 거고 미분을 두 번 하면 2차가 되는 거고 미분을 10번 하게 되면 10차가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얘네들의 그러니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미적분화에서 공부했을 때 어떠한 함수들은 그 독립변수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y는 f에 t하고 x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가 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미분 방정식의 뜻은 얘처럼 독립변수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에 대한 미분이 들어있는 미분 방정식은 상미분 방정식 얘기하고, 얘처럼 변수가 두 개 이상에 대한 미분에 관한 식이 들어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 얘기한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면 다시 할 거예요. 얘네들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독립변수가 하나가 되어 있는 위에 있는 식 같은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미분 방정식에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1개 상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하나가 되어 있는 변수의 방정식이면서 차수가 몇 차인 거? 1차인 거. 한 번 미분된 식만 포함되고 있는 방정식을 1개 상미분 방정식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걔네들을 갖고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1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 방법들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변수 분리법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완전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적분 인자를 곱해서 구하는 방정식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성형상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바로 수치해법이 들어갑니다. 수치해법. 그 수치해법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컴퓨터로 계산하는 방식들, 얘네들은 바로 컴퓨터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컴퓨터로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걔네들의 해를 구하는 방식들을 수치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수치해석이라는 방법에서 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1장에서는 얘네들 갖고 있는 그 손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내용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럼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주요한 원리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미분 방정식은 어떠한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우리가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자동문 같은 게 있게 되면 자동문이 사람을 인식하면서 그 인식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문이 열리는 시간과 문이 닫히는 시간들이 일정하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그 방정식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식을 이용해서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에 따른 문이 여닫이하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제 뭐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냐면 그 어떠한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스메티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은 바로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내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그 인식해야 되는 물리적인 현상이 먼저 필요하겠죠. 물리 현상. 그럼 걔네들을 어떠한 식의 문제를 풀 건지에 관한 모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어떠한 식의 모델을 먼저 지정해 주신 다음에 당연히 그 문제에 관한 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든 간에 그 문제에 관한 풀이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풀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될 건지를 예측하는 해석 단계가 필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수학적인 모델링 과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은
어떠한 현상에 대한 모델을 세우시고 그 모델에 대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공업 수학 일명 그 이제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그 물리적인 현상이나 화학적인 현상 또 생물적인 현상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를 수식적으로 문제를 바꾸신 다음에 거기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만 걔네들에 관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건지를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수식적인 그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당연히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모델링의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수학적 모델링을 갖기 위해서는 그 수학적 모델링을 갖고 풀 수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정식이 바로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분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분 방정식의 정확한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미분 방정식은 도함수. 일명 도함수라고 하는 건 미분된 식을 뜻하죠. 그 도함수가 포함되는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그 어떠한 그 독립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답니다. 상미분 방정식은 이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얘기하고 편미분 방정식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한마디로 편도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상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독립변수가 몇 개인가?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것을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몇 개인가? 그렇죠. 2개 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식의 예제가 있냐? 상미분 방정식의 예제는 대표적인 것은 무슨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쉬운 것은 이제 뭐 y''은 뭐 코사인 x 같은 거 보시게 되면 x에 관한 독립변수가 하나 있고 y에 관한 이제 종속변수가 하나 있죠. 종속변수 하나에 관한 독립변수는 하나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y의 2'의 플러스 9의 y의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x라고 하는 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혹가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 y도 변수이기 때문에 있는 편미분 방정식이 아닐까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y는 변수는 맞긴 한데요. 이 y는 이 x에 따라서 결정되게 하는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을 나누는 기준은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여기 나오는 x 하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것이 있냐면 y', y3'도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얘네들 y''의 제곱은 0 이렇게 써도 우리가 얘기하는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예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 편미분 방정식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방정식을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예제는 바로 무엇이 있냐면 라운드 x 제곱에 라운드 제곱에 u라는 것하고 플러스 라운드 y 제곱에다가 라운드 제곱의 u의 값이 바로 뭐가 되냐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대요. 얘네들이 바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의 예제가 된다고 한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얘네들을 새로운 용어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하나고 편미분 독립변수 2개인데 걔네들을 나타내는 미분 기호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얘네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이제 y는 이제 fx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하나인 것의 미분이죠. 걔네들을 미분시키게 되면 dx, dy 이렇게 써서 우리는 f'의 x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상미분 방정식,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미분의 기호를 나타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u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u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답니다. u라고 하는 것이 u의 x, y는 0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이 u라고 하는 함수 안에 x하고 y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가 되어 있는 식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미분을 시킬 때는 그냥 미분이 아니고 편미분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 편미분의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각각에 대한 이제 그 반쪽짜리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x를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 d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하나의 변수를 미분할 때 쓰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편미분을 쓸 때는 이런 식의 그 둥그란 모양 쓰거든요. 이 라운드라고 해요. 그 라운드 x, 라운드 u라고 하면 이 u라고 하는 함수를 x로 미분하는 식을 뜻하는 것이고 그럼 저희는 이제 라운드 y, 라운드 u라고 하는 것은 u라고 하는 식을 y로 미분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얘네들 우리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쓰냐면 u의 x라는 기호를 쓰실 거고 얘는 u의 y라는 기호로 많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도 쓰냐면 u의 x 플러스 u의 y는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도 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뭐를 첫 번째를 알 수 있을 거냐면 미분방정식에 대한 종류들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다음 번째는 바로 얘처럼 이제 미분방정식이 갖고 있는 개라고 하는 오더, 즉 차수라는 것이 있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일명 우리가 저희 있는 책에서는 개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차수라고 많이 읽습니다. 차수. 네, 차수라고 많이 읽는데 그 미분방정식의 차수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가장 높은 도함수의 차수를 뜻해요. 가장 높은 도함수의 차수. 가장 높은 도함수의 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그 도함수가 한 번이 미분되어 있는 식만 갖고 있으면 걔는 1개 상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걔네들이 두 번 미분한 게 있으면 2개. 그 다음에 10번 미분한 게 있으면 10개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제를 보시면 예제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예제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첫 번째 거는 y의 2' 플러스 y의 2' 플러스의 이 y는 0이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 미분하고 있는 도함수의 차수를 봤더니 얘네들이 몇 번 미분하고 있죠? 두 번 미분하고 있어요. 두 번 미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2개 상미분 방정식 얘기할 수 있대요. 2개 상미분 방정식. 이게 상미분 방정식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것이냐면 y의 3'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y의 2', y 2'에다가 빼기 y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있게 되면 얘네들은 가장 높은 미분의 차수가 얘네들은 3차하고 2차도 있지만 3차가 가장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3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게 우리가 크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걔네들 미분하고 있는 도함수의 얼마만큼 미분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차수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아마 그런 거 하나 배웠을 거예요.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을 배웠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의 두 가지가 조금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f의 n에 x라고 쓴 게 있고 f의 가로에다가 n이라고 써서 이게 x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거에는 그냥 n의 x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합성을 몇 번 한 거냐면 그렇죠. 바로 n번을 했다는 것을 뜻해요. 걔네들의 함수를 합성을 n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뜻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얘처럼 이제 가로를 n으로 붙이게 되면 얘는 뭐냐면 n번 미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번 미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걔네들의 기호에 따라서 미분을 몇 번 했는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친구들은 그 4번 미분한 거를 F4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학교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감점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가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다음 번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1개 3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양함수 꼴이 있고 음함수 꼴이 있는데요. 양함수 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꼴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y는 삐리리로 나타내는 거. 한마디로는 어떠한 식이 대표적인 거냐면 y 프라임은 f의 뭐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양함수 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음함수꼴은 뭐가 되냐면 한쪽에 뭐라 표현하는 f에 뭐가 되냐? f에 x, y, y 프라임은 0이라고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 게 y 프라임하고 y 프라임만 쓰는 거고, 얘가 2개가 되게 되면 여기다 컴마 쓰고 y의 2 프라임도 써주시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양함수꼴의 대표적인 예제는 어떤 것이냐? 예제는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x의 y 프라임은 4x 세제곱, 4x 세제곱의 y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양함수꼴이 될 것이고, 음함수꼴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한쪽으로 몰아 준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죠? x의 마이너스 3에 그다음에 y 프라임, 그다음에 빼기 4y 제곱은 0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음함수꼴로 표현하는 방식도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식들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다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어떠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그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그 식을 성립하게 되는 그 어떠한 방정식의 값을 우리가 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걔네들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함수 y는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 새로운 함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그 헤드를 구성되어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해곡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해곡선을 얘기할 수 있대요. 그럼 그 해곡선에 포함되고 있는 식들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일반해라는 것이 있어요. General Solution이라고 하는 일반해가 있는데, 일반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특정한 조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식들을 우리가 일반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y를 구했더니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게 되면 이 c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수죠. 그러니까 c를 상수라고 잡게 되면 얘네들은 특정한 조건을 주게 되면 이 c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제너럴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해라고 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 파티큘러 솔루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 초기 조건이나 특정한 조건을 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C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를 완성시켜서 만들어지는 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y는 뭐 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처럼 만들게 되면 이 c의 값이 딱 하나의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수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처럼 일반해하고 특수해 두 개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석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해. 영어로는 어널리틱 솔루션 이야기하거든요. 어널리틱 솔루션. 그러니까 해석해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손으로 풀 수 있는 해를 우리가 해석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일반해하고 특수해 같은 경우는 손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을 해석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 특이한 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그 특이해라고 하는 싱귤러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귤러 솔루션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만들어지는 해석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 그 해석해를 제외하고 다른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도 만족을 하는 특이한 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처럼 일반해로 표현하지 않고 표현이 불가능한데 그 해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이해, 즉 싱귤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뒤에 보시면 그 단원 종합 문제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 어떤 것이 있냐면 미분 방정식이 y 프라임의 제곱에 빼기 x의 y 프라임이라는 식이 있고요.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이 있대요. 얘는 그 방정식의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는 건데요. 얘네들은 우리가 첫 번째 일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에는 y는 그러니까 손으로 이게 풀게 돼버리면 얘네들을 일반해가 어떤 것을 나올 수가 있냐면 y는 cx 빼기 뭐가 되냐면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왜 진짜 얘네들 성립하는 일반회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y의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 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걔네들 여기 있는 식에다가 이쁘게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는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x를 붙이신 다음에 미분한 건 c가 되고 플러스에 cx 빼기 c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지워지기 때문에 는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에는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얘네들의 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y는 4분의 x제곱이라고 있어요. 4분의 x제곱. 그럼 얘를 한번 미분시키려면 y 프라임은 뭐가 되냐? y 프라임은 2분의 1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걔를 한번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분의 x를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에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빼기 x에다가 2분의 1에 뭐가 되죠? 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플러스 4분의 1에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개 더하면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이 는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절대 아무리 뭐를 하든 간에 뭐를 구할 수 없다고? 손으로 구할 수 없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y는 4분의 x제곱처럼 손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걔네들의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해를 우리가 특이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우리가 특이해하고 일반해에 대한 그 약간 구분법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뭐 정의나 증명 같은 거 했을 때 약간 좀 걔네들의 해석이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얘처럼 우리가 해의 개념은 크게 그 해석해랑 특이해 두 가지가 있고 해석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일반해가 있고 특정한 조건을 줘서 만들어지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특수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제를 보시면서 이제 걔네들 이제 미분 방정식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예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y는 x분의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미분 방정식 x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의 해임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첫 번째 이제 뭐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 기본적인 이제 그 미분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제 미분 공식 몇 가지는 좀 적어드리면서 갈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좀 아셔야 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y가 x의 n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y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n을 앞으로 빼시고 x의 n-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뭐죠? 기본적인 미분 공식이 된답니다. 이걸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요. 이제 저기 보시면 y가 뭐라고 되겠죠? x분의 c라고 되죠. 그 x분의 c가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y는 x분의 c라는 것이 있는데 x분의 c는 c의 x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c의 x의 하나 빼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c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있는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y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x, y의 프라임 보실게요. 한번. 그럼 x는 x를 곱한 식이고 y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c가 있게 돼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x분의 c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x분의 c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y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y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y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예제 1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증명도 같이 한번 봐봤고요. 그럼 예제 2번은 어떤 것이 있냐면 상미분 방정식 y 프라임은 그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대요. 우리가 그럼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이제 적분 공식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적분 공식도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참고로 우리가 그 미분 공식하고 적분 공식을 잘 기억을 못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에서 공식 같은 거는 써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을 보도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 1번은 가장 많이 하는 것만 먼저 쓸게요. sin x의 dx. 그 sin x를 우리가 적분시키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x 플러스 c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코사인의 x의 dx, 코사인을 적분시키면 뭐가 되냐면 사인 x가 된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컨트 제곱이 있거든요. 시컨트 제곱. 세 번째는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의 dx는 뭐가 되냐면 바로 탄젠트의 x에다가 플러스 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관한 공식들은 가장 베이직한 공식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있냐, 이 문제는 봤더니 y'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코사인의 x가 돼요. 그럼 저희가 얘네들을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을 뭐 할 수밖에 없죠? 적분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코사인을 적분시키면 사인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y의 값이 바로 사인의 x에다가 플러스 c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2번에 대한 정답에 대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는 이제 3번을 좀 보시게 되면요. 3번은 이제 다음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건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y는 c의 익스포넨셜의 0.2t가 다음 상미분 방정식의 해임을 밝히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식이 이 상미분 방정식의 해임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는 이제 또 몇 가지 미분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참 이게 좀 약간 힘들긴 한데요. 공식들이 좀 많아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첫 번째 1번은 어떤 것이냐. 1번은 저희가 y는 익스포넨셜 x라는 식이 있으면 걔를 미분하면 y'도 익스포넨셜 x식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y는 익스포넨셜의 fx라는 식이 있잖아요, 안에. 그럼 얘네들은 합성함수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최인율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익스포넨셜에 fx를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그 함수에 관한 무슨 미분, 속미분을 이렇게 곱해서 이게 가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y는 lnx를 이제 미분시키면 뭐가 되죠? y'은 x분의 1 되죠. x분의 1. 근데 우리는 y는 뭐가 되냐면 ln에 fx가 있으면 걔를 미분시키면 뭐가 될까요? y'은 fx분의 1을 잡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속미분 fx의 미분은 뭐를 곱하시면 되죠? f'의 x도 곱해서 우리가 걔네들 미분 공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볼 건데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번은 이렇게 돼요. 우리 y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c에다가 익스포넨셜의 0.2t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먼저 이제 미분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y'은 미분은 상수, 곱해져있는 상수는 관여 안 하기 때문에 c 놔두시고 익스포넨셜의 0.2t가 이렇게 붙으실 거고, 중요한 거는 거기 위에 있는 식을 속미분한 식인 0.2를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여기에는 c의 익스포넨셜 0.2t 이 값이 바로 뭐가 똑같죠? y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0.2y가 돼서 이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는 y는 c의 익스포넨셜 0.2t가 바로 여기 있는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얘처럼 이렇게 그 방정식이 점점 이렇게 0.2t라고 하는 것은 t의 값이 늘 때마다 이 값이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일명 지수적 증가라고 얘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제 y는 c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2t가 된대요. 그럼 얘네들은 똑같이 미분시키면요. y'은 c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2t를 이렇게 붙이시고, 마이너스 0.2t에 관한 그 속미분을 곱하시게 되면 이 값은 곱하기 마이너스 0.2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c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2t가 바로 y이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0.2의 y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지수적 감소에 관한 식의 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예제 3번에 관한 이제 문제에 대한 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번에 내용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많이 풀게 되는 이제 초기값 문제라고 하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있답니다.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우리가 나중에는 약자로 IVP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초기값 문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갖고 있던 그 미분 방정식을 주고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임의로 주어져 있는 초기값을 이용해서 특수한 해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초기값 문제라고 얘기한답니다. 한마디로 그럼 우리가
초기값 문제에서는 100% 일반해보다는 특수해라고 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예제 4번에 보시면 우리가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초기값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할 때 또 공식들이 좀 있어요. 참 공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분적인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해 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미분 공식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명 그 적분이 될 수 있는 공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1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1번은 ln의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얘네들 미분하면 fx분의 뭐가 되죠? 1 쓰고 거기 속미분이기 때문에 f'x가 돼요. 그럼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적분시키면 ln fx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인테그랄에 fx분의 f'의 x를 해서 dx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ln의 fx의 플러스 c가 된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여기는 왜 절대값에 fx를 붙였냐면요. 우리가 로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어떤 것이죠?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fx는 0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붙인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치원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치원적분. 그 치원적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치원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테그랄의 f의 gx에 g'의 x에 dx를 이제 고치는 방식인데요. 참고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건 설명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내용까지 설명하고자 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gx를 t로 잡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방법인데 우리가 얘네들을 미분시키면 g'의 x죠. g'의 x가 붙고 x에 관한 미분이라고 dx 붙이고 t를 미분하면 1 붙이고 dt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어떻게 고치실 거냐면 얘네들을 인테그랄에 f의 t라고 놔두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딱 보면 이 g'의 x dx, g'의 x dx가 dt이기 때문에는 dt로 고쳐서 우리가 간단한 식의 함수를 만들어서 푸는 것이 우리의 치환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면 y'은 3y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y를 넘기시게 되면 y분의 y'은 바로 뭐가 되냐면 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 적분을 시켜서 문제를 풀 거죠. 인테그랄 dx dx. 사실 보시게 되면 우리는 y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fx가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테그랄의 fx분의 f'x는 ln fx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은 ln의 절대값 y라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얘네들은 3의 x에다가 플러스 c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로그를 풀면 얘가 익스포넨셜이 미치기 때문에 y의 절대값은 익스포넨셜의 3x에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이 c 스타로 쓸게요. c 스타가 좀 편하거든요. c 스타라고 붙여주시고 얘는 익스포넨셜의 c에 스타가 하나 붙고 그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3x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절대값을 지우게 되면 y는 이제 뭐가 붙겠죠?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c에 스타에다가 익스포넨셜 뭐가 되죠? 3의 x가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c의 스타는 임의의 상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얘네들 c로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얘네들의 일반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y는 c의 익스포넨셜의 3x라고 적게 되면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줬냐면요. 여기 y0의 값이 5.7이라고 하는 초기값 줬어요. 초기값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값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구하게 되면요. y의 제로의 값은 x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c의 값이 되고 그게 바로 5.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yx는 c의 값이 5.7이 될 것이고 익스포넨셜의 3의 x라고 하는 어떤 것이죠? 걔네들 관련되고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 해는 바로 무슨 해가 되냐면 초기 조건을 줘서 만들어진 해이기 때문에 특수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해를 일반해, 그다음 초기 조건을 줘서 딱 하나의 고정된 식으로 만들어진 해를 우리가 무슨 해? 특수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마지막 예제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방사성 물질의 양이 0.5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후의 시간에 남은 양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0.5라고 하는 건 초기에 갖고 있는 양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갖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봤더니 실험에 의하면 방사성의 물질은 매 순간 남아있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 속도로, 그러니까 양에 비례하는 속도로 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양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례하는 속도로 분해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시간에 따라 감쇄가 된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감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 양은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잡으시면 좋냐면요, 이런 식으로 식을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는 이제 미분해서 구하는 것이 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미분해서 구하는 게 속도인데, 미분해서 구하는 것이 속도가 되는데 그 속도의 값은 원래 갖고 있던 양에다가 비례하는 속도로 간대요. 근데 그게 바로 감쇄하는 비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의 값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례하는 것이니까 k를 곱하는 건데 감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k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한쪽에 y를 넘기게 되면 y분의 y의 프라임 값은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적분을 시키려면 아까 어떻게 된다죠? 얘네들 적분시키면 ln의 절대값 y라고 쓰게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k의 x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이제 외우자고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항상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 y분의 이제 y 프라임의 값이 뭐가 되냐면 a라는 식이 있잖아요. a라는 식이 있으면요. 얘를 적분시키면 ln의 절대값 y의 값이 뭐가 되냐면 a의 x가 되고 t가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x보다는 t가 좀 더 낫겠죠. t로 한번 고쳐볼게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t로 고칠 거고 우리 일반화된 거는 x라고 쓰게 x라고 쓰게 되면 그럼 얘네들 밑이 2기 때문에 풀게 되면 절대값 y의 값이 익스포넨셜에 이게 플러스 c가 붙죠. 플러스 c 스타가 붙을 거고 ax 플러스 c 스타가 돼요. c 스타 맞죠? 그럼 얘네들은 또 절대값까지 풀면 y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c의 스타에다가 익스포넨셜의 ax가 되는데 항상 여기에는 이 식을 우리가 일반화된 식으로 고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항상 y는 c의 익스포넨셜 ax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y분의 y 프라임이 a다. 한마디로 그러면 얘는 y는 c의 익스포넨셜의 a x라고 딱 써주시면 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딱 보자마자 어떻게 쓰는 거냐? 우리는 y는 c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 t라고 딱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얘를 바로 이렇게 써도 그 시험에서는 감점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빨리 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이제 공업성 문제를 풀게 되면 미분 방정식의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확하고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자질구레한 그 식을 많이 쓰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감점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자마자 나올 수 있는 해들 같은 경우는 외워져서 빨리 쓰셔야지만 감점 요소를 좀 줄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방사성 물질의 양이 0.5가 있다는 거는 초기에 0.5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초기의 값은 시간이 0일 때죠. y0는 0.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y의 제로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c의 0제곱은 1이니까 c의 값이 0.5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파티큘러 솔루션, 얘는 제너럴 솔루션이죠. 일반이죠.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특수에는 어떻게 냐 y의 t의 값은 0.5에다가 익스포넨셜 뭐가 되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가 되죠. kt 맞죠? 마이너스 kt가 되죠. k는 아직 알 수가 없죠. k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무슨 애냐면 바로 특수애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 예제 5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도 yt는 0.5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1.1절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들하고 걔네들의 미분 방정식의 간단한, 아주 제일 간단한 문제를 푸는 방식들과 그 종류들,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있는 1.2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얘네들의 손으로 풀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으로 풀 수 없을 때는 어떤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관한 그 방향장과 오일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볼 테니까 오늘에 있는 기본적인 그 미분 그 모델이랑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공식을 100% 숙지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미적분학 책을 가지고 쭉 훑어보신 다음에 나오고 있는 미분에 대한 공식과 적분에 대한 공식을 한번 쫙 다 쓰신 다음에 100% 외우셔야지만 나중에 문제들을 풀 때 좀 더 유연하게 풀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